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관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올해 겨울철의 자연재난에 대한 그 개설과 한파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자연재난이 날로 이렇게 좀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시민들과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특별하게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니까요.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 안에서도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릴 수 있고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강추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재난은 더 이상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항상 대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광명시는 이번 겨울을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삼아 예방, 대비, 대응의 전 과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취약구역에 대한 사전 점검, 제설자재 비축 확대, 재난상황팀 신설, 제설 구간 확대,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서 서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더 이상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완벽한 대비와 체계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기온과 강수량 자체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 변동성이 매우 커서 월 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평년 수준이라는 말만 믿고 방심할 수 없는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시는 선제적이고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12월과 1월은 평년 수준이나 변동성이 크고 2월은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수량 역시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이나 12월은 적고 2월은 더도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상 예측이 세밀하게 변하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위험은 갑작스러운 한파나 단시간 폭설처럼 순간적인 급각 현상에서 발생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에 우리 시의 피해와 대응 현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예방, 대비, 대응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행동 요령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겨울철 재난대응과 관련한 광명시의 비전과 약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지난 11월 발생한 폭설은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광명시에도 무려 37.5mm의 적설이 기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하여 평상시부터 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실질적이고 즉시 가동 가능한 시스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과 과잉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우리는 여러 형태의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광명 골프 연습장 그물망이 붕괴되고 농작물 및 소상공인 피해도 473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3개 동이 붕괴되어 4가구에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폭설에서도 수목 피해 역시 심각했습니다. 안양총로 등에서 205
205개 주에 가로수가 전도되었고 등산로 숲길 등에서 총 1,421개 주에 수목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목 전도는 보행자 안전뿐 아니라 차량 이동에도 큰 위험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수목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는 등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사진 구간과 보행자 투약량이 많은 공원, 녹지 구역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시는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 전원을 현장 대응에 투입했습니다. 제설 인력은 한 1,000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농작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총 12억 5,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해 이재민을 위해 철산동에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안전주택을 제공하고 응급복구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수목 정리 및 시설물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광명시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은 크게 예방, 대비, 대응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는 예방 단계. 둘째, 제설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기관별 협의를 마치는 대비 단계. 세 번째, 재난 상황팀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제설 구간을 확대하는 대응 단계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올해 겨울에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 단계입니다. 우리시는 폭설과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구역을 사전에 선정해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광명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에 대해 적설 취약 구점을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철역 입구, 정류장, 골목길 등 제설 취약 구간을 지정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결빙 가능성이 높은 도로를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급경사지 4개소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재난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겨울철 대응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제설자재 비축, 제설함 관리, 취약 구간 점검 등을 진행했고 11월에는 장비 작동 훈련과 제설 코스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부대로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기관 간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제설제는 기준 비축량보다 많은 2,222톤을 확보했으며 특보 발령 시 즉시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시민 안내 체계로 비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응 단계에서는 특히 올해 신설된 재난상황팀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폭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와 현장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 팀은 기존 조직보다 전문성과 기동성이 강화되어 재난정보의 수집, 판단, 조치를 더욱 빠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설 구간을 기존 20m 이상 도로에서 10m 이상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GPS를 활용해 제설 차량의 이동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개설 예비 특보 단계부터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보 발령 시 동행정복지센터가 즉시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재난 문자를 즉시 송출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파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했습니다. 독거노인,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 체계를 운영하며 안부 확인과 건강 모니터링을 지속합니다. 저소득 가구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동파, 누수에 대비해 복구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한파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항냉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TF를 운영하고 고시원 원자 상담 및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두 의료기관이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참여해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파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고시원 실태조사로 강화하여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 체계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점 추진사항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폭설 대응의 핵심은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비상 2단계 도입 시 본청 인력을 즉시 현장에 배치하며 적설량 기준에 따라 시설 대피 공고, 명령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설 장비도 24년 8대에서 올해 12대로 늘렸습니다. 기존의 열선 설치 요청 지역에 1톤 제설 살포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약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재건축 재개발 공사장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설, 결빙, 방지 대책을 공사장별로 수립토록 하고 집안 변형과 붕괴 위험이 있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미끄럼 방지와 난방시설 점검 등 화재 위험 요소에 사전에 제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혹한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138개소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점검, 연락, 대피까지 1대1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 취약계층에게는 안전확인과 생활수칙 안내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겨울철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는 시민행동 요령 및 안전수칙은 이러한 저희가 매뉴얼을 준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 약속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상기후로 인해 광명시 역시 많은 도전을 겪었습니다. 올 겨울에는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재난 대비 체계를 더 한층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겨울철 재난은 더욱 빠르게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판단 그리고 과감한 실행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겨울 광명시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안전정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안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눈 치우기입니다. 내 집 앞, 내 상가 앞의 제설은 미끄럼이나 2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겨울 광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장 안전한 도시, 가장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안전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